한 한국인 덕분에 베트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박항서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G조 7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 2대1로 승리한 베트남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끝난 후 박항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까지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베트남과의 불화설이 사실인 걸까요?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팀의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이 거둔 쾌거는 수없이 많은데요.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같은 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2018 스즈키컵 우승, 2019 아시안컵 8강 등 놀라운 성과를 내며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렇기에 그의 발언은 베트남은 물론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발언 직후 매니지먼트사 DJ 매니지먼트는 입장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이 발언의 의미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현재까지 거둔 성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은 박 감독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베트남 국가대표팀과의 계약 기간이 내년 1월까지인 상황에서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거둘 수 있는 성적이 현실적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둔 성적에 대한 만족의 발언이었다. 또 올해 최대 목표였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에 가까워진 것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거기에 너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과 자만심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한 말이라고 밝혔죠. 언제나 선수들 입장에서 먼저 고려하는 박항서 감독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선수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박 감독의 심정에 변화라도 생긴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 건 저뿐일까요? 사실 베트남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 덕분에 체질 개선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개별 선수들의 역량보다는 감독의 역량인 뛰어난 전술이 핵심 무기인데요. 적팀이었던 말레이시아 팬들도 경기 직후 경외심을 내비쳤습니다. 베트남을 완벽하게 바꾼 것은 박항서 감독이라고 극찬을 퍼부었는데요. SNS에서 한 말레이시아 팬은 박항서, 우리 말레이시아 팬들이 그를 싫어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그의 전술적 능력에 감탄했다라고 경기를 평가했죠. 이와 반대로 박항서 감독의 라이벌이라 불리던 니시노 아키라 태국 감독은 이번 베트남의 선전에 더욱 고개를 못 들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볼라타임스는 니시노 감독이 월드컵 예선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경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는데요. 태국은 탈락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태국팀 측은 니시노 감독의 해임을 논의 중이며 축구계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의 전설이자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로도 일했던 위티아 라오하콜은 니시노는 외국인으로 태국 대표팀보다는 돈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름을 널리 알린 박항서 감독에게 굳이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선택지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한국으로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박항서 감독을 인터뷰한 한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면 그의 진솔하고 선한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연봉 삭감 요구를 거절해 경질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베트남 축구협회와 아무런 갈등도 없다. 베트남에 간 뒤로 연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박 감독은 사회공헌 프로젝트 파파박 세이브 칠드런을 직접 론칭해 베트남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따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베트남 축구를 넘어 사회에서까지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베트남 정서가 요즘 딱 그렇습니다. 베트남 일부 매체들이 박 감독의 연봉 삭감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해야 한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베트남넷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많은 팀이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박항서 감독도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이 기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코치와 선수들은 자발적인 임금 삭감을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앞서 언급한 태국의 일본 감독이었죠. 이 매체는 박항서 감독도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베트남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박항서 감독은 크고 작은 기부를 한 데다가 베트남 정부에도 기부금을 직접 전달한 적도 있는데 말이죠. 이를 의식한 듯이 매체는 기부는 좋았지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스포츠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 제2의 고향 베트남을 위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거기에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기준 없이 한국 감독을 경질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프로축구 V리그 1 호치민의 새 역사를 쓴 정혜성 감독이 갑자기 교체된 일인데요. 정 감독은 2017년 승격 이후 2년 연속 12위에 머물던 팀을 준우승시킨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한 경기에서 진 이후 바로 교체된 것이죠. 정 감독은 무려 25년 경력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프로인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호치민의 선수들은 눈물바람이 됐습니다. SNS는 물론이고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 같았던 감독님과 작별을 하니 믿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수비수 웅옥 툭 쿡은 베트남 현지 매체 소하를 통해 정혜성 감독님이 더 이상 호치민의 감독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몇몇 일화를 늘어놓았죠. 선수 생활을 통틀어 사비를 털어 팀의 인삼음료를 사 먹이고 선수단 전원을 초대해 고기를 사주시는 감독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정 감독이 호치민의 감독으로 부임한 후 한국 교민은 물론이고 동문, 축구계 선후배까지 후원이 밀려들었습니다. 조장희 JS건설 회장, 이형수 건영건설 회장 등이 선수 영양식, 경기 전 호텔 숙박 등을 후원했는데요. 그는 선수들을 자식처럼 알뜰살뜰 보살피는 데다 공평하고 엄정한 평가로 내부에서도 불만이 하나도 없었던 훌륭한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풀백인 응호행 콩타는 감독님은 나를 프로축구 선수로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죠. 이런 상황들을 두루두루 볼 때 박항서 감독의 이번 발언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기 성적에 일희일비하며 패배의 원인을 외국인 감독에게 돌리는 베트남 축구계와 크고 작은 이슈들로 감독들을 때리는 언론 매체. 거기에 베트남이 최고이며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감독의 기량과 상관없이 늘 잘했다는 식으로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팬들까지. 축구에서는 최변방국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트남을 이끈 한국인 감독들을 띄워줬다가도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베트남의 태도는 어이없는 것을 넘어 괘씸하기까지 하는데요. 만약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불합리한 일을 계속 경험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나라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